자, 내용의 편의를 위해서 버튼부 살려놓고 인디케이트는 아예 히든으로 숨겨놨습니다. 꺼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컨텐트 랩, 자, 포지션 방식입니다. 포지션 방식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기능들, 자, 아이들에다가 첫 번째만 액션이라는 클래스를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그냥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놨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아이디였는데 클래스로 바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여했다라고 컬러링으로 써놨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컬러가 비슷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해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수정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민트 컬러 그냥 그대로 가고요. 보라색 컬러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줄인다면 7, 3, F로 가면 되겠죠. 여기도 4, 2, 9, 7. 반투명 그대로 갑니다. 6, 6, 3, 7. 그 다음 C, 8, 8, 7. 하는데 비슷한 색깔인 것 같으니까 컬러 올려서 조정. 아무거나 그냥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도 2, 0,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각 내용 한 번 더 체킹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라이드콘 랩에 들어있는 자식인 div 위쪽에 뭔가를 다 해놨으니까 거기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다가 안에 A가 있죠? A에다가 약간만 디자인 할게요. 패딩, 자, 위아래 10픽셀에 좌우 30픽셀을 하나 걸어주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어둡게 35A 컬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글씨 색깔을 저는 흰색으로 하나 걸어주면 일단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하는 여기 자체에다가 뭐 특별하게 제가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줄 수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 뭐 기껏 해봐야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20픽셀로 쓴다던가. 자, 전체적으로 알림 바꾸는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놓고 약간의 전체 공간을 안쪽으로 공간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div에다가 패딩을 50픽셀 정도를 살짝 안으로만 넣어주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뭐 글이라든가 여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예요. 이 내용이 전부 바로 체킹을 해놓고 자, 스크립트에다가 여기 JS가 있으니까 따로 그냥 쓰겠습니다. 스크립트는요, src라고 하는 속성으로 사용해서 외부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src예요. 자, css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링크 태그에서 href예요. href가 css의 링크 태그.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의 src예요. 달라요.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저는 빠져나가서 JS 안에다가 커먼 아닙니다. SI 소스라는 내용 안에다가 그냥 저는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슬라이드 배너 닷 자바스크립트는 확장자가 JS 그럼 요 자리에
생성을 하겠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은 슬러시와 CSS의 주석과 동일한 슬러시 별표 슬러시가 있더라. 슬러시는 지금처럼 썼을 때 그냥 쓸 수 있는 주석으로서 한 줄 주석으로 불린다. 즉, 줄이 바뀌면 같이 기능으로 쓸 수 있는 아이더라. 여러 줄 주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CSS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냥 간략하게 하나 썼어요. console.log 괄호한 다음에 따옴표 안에 테스트라고 썼어요. 이게 뭐 한 거냐면 그냥 콘솔 창에 글자를 띄워라 테스트라고 쓴 거밖에 없습니다. 따로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답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자, 응답 처리네요.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값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앞전에 그냥 let이라고 잠깐 보셨는데 지금은 바라고 쓰겠습니다. 바 t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테스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곳엔 세미콜론을 쓰게 돼 있어요. 자, 맛보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CSS에서의 변수는 앞에 대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거기에 따른 값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리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을 썼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중간에 구분하는 콜론 대신에 는 하나로, 등호 하나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등호라는 뜻이 같다가 아니라 뒤에 오는 값을 t라고 하는 이 문자에다가 대입하겠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따옴표 안에 쓴 것은 글자로 인지하는 거고요. 따옴표를 쓰지 않은 UI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CSS에 대시 두 개를 쓴 요 용어와 동일한 것이죠. 대신에 최초에 선언할 때에는 앞에 VAR을 씀으로 인해서 t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JS에서는 t를 먼저 선언을 하고 쓸 때는 이름만 쓰면 끝입니다. CSS는 먼저 이름을 만들어서 값을 정의를 한 다음에 쓸 때는 바라고 하는 함수 내부에 이름을 갖다 써야 됩니다. 요 차이. 그럼 실제로는 이 t라고 하는 콘솔 로그는 콘솔창에 띄우겠다는 뜻이에요. t라고 쓰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들어가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HTML 문서에서는 저 위에 있는 모더나이저 잠깐 끄면 아까 했던 에러도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사라지네요. 아마 모더나이저 에러가 아니라 여기 서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에서 이걸 쓰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next라고 하는 클래스를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있는 요 내부에 슬라이드 콘 랩이라고 하는 곳 내부에 내가 원하는 기능에다가 어떤 역할을 주게 할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쓸게요. 쉽게.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클래스 넥스트였죠? 자, 클래스 넥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로 쓰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를 선언해서 넥스트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길어요, 이름이, 선택자가. 난 넥스트라고 하겠어 라고. 자, 화면에 있는 이름 중에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셀렉터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클래스 넥스트니까 점 넥스트라고 쓰는 겁니다.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HTML에 있는 클래스 저 자체를 뭔지 몰라요. 그러니 일단 문자로 받아들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JS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것들은 무조건 따옴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 거냐면 우리가 CSS에서 말하는 그냥 점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넥스트라고 하자. 줄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JS는 그래서 변수를 안 쓰면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게 할 거냐면 HTML 문서에 여기 있는 div들인데 공통적인 이름이 없다 보니까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컨 랩을 통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 컨 랩.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변수 슬라이드 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게요. 자, 대부분 카멜 케이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에서 저는 클래스 슬라이드 컨 랩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앞에 점을 붙여야 클래스라는 거 인지를 해요. 지금은.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클래스 넥스트, 클래스 슬라이드 컨 랩이 사실은 두 개가 있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는데 쿼리 셀렉터라고 썼기 때문에 이 뒤에 all이라고 썼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지되는 아이를 그냥 인지하고 끝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줘야 돼요. 셀이 지정을 안 하면 네, 그쵸.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있던 div 컨랩 안에 들어있는 div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뭘게요?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란 뜻은 자, document 쿼리 셀렉터에다가 전부 다 라는 뜻으로 all 이름은 div를 선택할 거예요. 이때 자, 저는 슬라이드 div라고 하는 아이를 도큐먼트 안에 all div 해버리면 모든 div를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슬라이드 컨 랩 내부에 있는 div를 찾을 겁니다. 자, 자손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도큐먼트 자리에다가 슬라이드 콘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 쓰시면 돼요. 도큐먼트는 브라우저 문서란 뜻이고요. 여기는 이미 지정한 요 영역 내부에 있는 div를 원하니까 슬라이드 콘 내부에 있는 div를 선택하겠어 라고 이해하는 거죠. 즉 오른쪽에 CSS에서 있는 요 개념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자식은 아니고 이렇게 자손 선택자로 쓴 개념이에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 이걸 풀어 쓰시면 됩니다. document.query selector 클래스 슬라이드 콘 랩에 점 query selector all div라고
풀었으시면 클래스 슬라이드 컨 랩 내부에 있는 div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각 영역별로 직접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JS와 CSS는 선택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고 밑에 건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게 하고 우리는 뭐 할 거냐? 버튼을 클릭하면 변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 클릭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한다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클릭하거나 마우스가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스크롤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이벤트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아이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들. 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거니까 add event listener 라고 쓰는 거고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건데 저는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뒤에 무언가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넥스트를 클릭하면 수행해. 끝.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중간에 제가 무언가 쓸 건데 이것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버튼을 클릭했더니 무언가 기능이 수행하더라. 무슨 소리인지 1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눈에 익으시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가끔 한 번씩 쓰는 코드예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위에다가 없던 변수 하나만 더 만들게요. 0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0을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요 슬라이드 div 있죠? 네. 슬라이드 div에다가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0, 1, 2, 3, 4, 5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해당하는 번째에 있는 아이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나타나고 처리했어요. 위에 보니까 액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나타나고 처리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요게 해당 순서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꺽쇠 대가로 이렇게 앞뒤로 디귿자형으로 만든 저걸 대가로라고 하는데 대가로 안에 슬라이드 div에 i번째라고 쓰는 거예요. i번째에다가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뭘 해라? add 첨부해라. 무엇을? 액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임의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문자로 주는 거죠. 네, 다른 이름으로 만드셨다면 다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다른 아이들은 뭐 해야 돼? 빼줘야 되잖아요. 자, 이게 좀 골치예요. 이게 좀 골치라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최대한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J는 0, J를 5, J 플러스는 1. 자, 그냥 0부터 5까지 5번 뱅글뱅글 돌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빼라 라고 쓰는 기능입니다. 그냥 5번, 자바스크립트는 한꺼번에 넣고 한꺼번에 빼는 기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정에 찾아가서 넣었다 뺐다 해줘야 돼요. 모든 게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첨부했다가 뒤에 2가 돌아가면은 빼버리게 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나 있지만, if문이라고 하는 건너뛰기가 있지만 안 쓰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뒤에다 뺐다가 넣어주는, 좀 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먹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i를, 여기 밑에 뭔가 보셨던 이런 비슷한 기능, 플러스는 1 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게 뭘까? 괴상하죠? 네, 제가 봐도 괴상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 하나를 더 쓰고 싶습니다. 무한으로 돌 수 있게끔. 자, 이왕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모르는 거 하나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배우실 건데 그냥 저런 걸 배우는구나, 젠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i는 다시 0으로 바꿔줄 겁니다. 얘는 굳이 이 안에 쓸 필요 없는데 괜히 했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if문은 조건을 보는 거예요. for는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간단한 해석만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주어진 변수 i에 1을 더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i의 값이 5보다 뭐하면? 네, 크거나 같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4까지 반복해라. 즉 5번 반복 수행해라 라는 뜻이고요. div의 i가 아니라 j인데 잘못 썼군요. div의 j 번째에 해당하는 번수의 그냥 j 번째로 쓸게요. 이해하기 나을 번째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름, 액션은 제거해라. 그냥 모든 아이들의 내용을 다 제거해라. 사실 이거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div의 i번째에 클래스 이름, 액션을 추가해라. 자, 이렇게 써준 겁니다. 클릭한다면 기능을 수행해라. 뭔가 해라 라는 뜻을 함수라고,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그냥 한 줄은 써드리는 게 낫겠죠. 기존에 넥스트에 들어있는
본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처리. 이렇게 쓰겠습니다.